전설적인 은행가인 빅터 로스차일드는 금융을 정의하면서 돈을 현재 놓여있는 지점 A에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지점 B로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금융의 본질을 돈에 중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과 기업들에게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중개해주는 역할, 지금까지 은행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고 IT, 통신 발달, 온라인 뱅킹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은행은 단순히 중개라는 역할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개소 역할을 했던 은행에 더 이상 사람이 몰려들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고객이 내 손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현상은 은행의 축소, 폐점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은행의 점포 폐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20년도 폐쇄된 점포만 304개로 2017년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0개가 넘는 시중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등 대부분 주요 은행들은 점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고 2017년도 6만 547명에 달하던 국내 4대 은행 지원수는 5만 7,896명으로 약 3,000명 정도 감소하고 말죠. 이제 고객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고객이 몰리니 은행들의 경쟁력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전이 됩니다. 각자 온라인 뱅킹의 차별화, 고객 경험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에 새로운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은행의 채용 트렌드는 IT에 대한 채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은행업계 1위인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디지털, ICT 수시 채용을 시작했고 국민은행도 작년 IT 분야 65명 수시 채용, 하나은행도 IT 개발자 인력에 힘을 쏟죠. 하지만 이것을 미루어 두고 사실 은행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사람들이 거점을 옮겨가니 아예 그 시작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은행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을 시작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토스의 토스뱅크 등 핀테크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 금융업 진출로 기존 은행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돋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인터넷 은행들이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는 하루 만에 1차, 2차 면접을 다 치르고 토스뱅크는 지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3주, K뱅크는 무려 2주 안에 완료하는 초고속으로 개발자를 뽑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 귀중한 몸이 된 개발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순삭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까지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존 은행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막강한 영업이익 지금도 한 해에 2조씩 깔끔하게 벌고 있는데 어서 돈을 써서 데려와야 되겠죠. 인터넷 은행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싹 부어서 데려가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몸값 치솟는 금융 IT 인재, 은행을 가느냐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에 간다. 개발자 업계에서는 은행 기피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은행이 찬밥 신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을 둘러싼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특징인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를 촉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 구조는 이자 이익 비중이 약 80%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의 은행 이자 비중은 총이익의 30에서 50%로 비이자 수익과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자 이익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가 정해주는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 경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현재 0.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자본 확충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 확충의 제약은 자본 성장률의 하락을 이끌고 또다시 이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순마진은 2001년 2.6%에서 2018년도 상반기 1%까지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진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기존 은행끼리 경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됐죠.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각기 다른 곳에서 흩어져 있던 개인 금융들의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인 정보들로 각 금융기관들은 이제 고객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맞춤형 금융 상품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이것은 각 금융기업별로 얼마나 분석을 잘해서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은행들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는 하나로 모아두긴 모아놨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데이터는 모아놨으니 이제 각 금융기업별로 분석이 경쟁력이 되었는데요.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아예 태생 자체가 빅데이터, AI 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핀테크 기업들과 과연 싸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같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금융 진출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일찍이 네이버페이로 시작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통장, 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네이버 랩스라는 AI 관련 데이터 분석 자회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이미 데이터 분석은 정통했고 비금융사 최초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 데이터를 등록할 정도로 양질의 데이터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시중은행도 따로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제살각기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배킹 앱도 사실 하나의 인터넷 은행과 마찬가지인데 지주안의 인터넷 은행 자회사가 설립되면 아무리 고액층을 특화한다고 할지라도 계열사 간의 중복 투자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스와 소액 단기 시중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저가의 동침을 선언한 것이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모기업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금융 스타트업을 키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신한퓨처랩, KB금융의 KB이노베이션 하브, 우리금융의 디노랩, 하나은행의 원큐 에자일랩, 농협은행의 NH 디지털 챌린지 등 금융 핀테크를 중심으로 자회사들을 세워 마이데이터 시대의 경쟁에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BK 기업은행도 역시 P2P 금융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 나이스 ABC에 100억 원을 투자하며 핀테크 육성을 시도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파를 이용해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한편 송금, AI를 이용해 부동산 권리 분석 서비스 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더욱 가속화될 경쟁 속에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안으로는 고객들이 변하고 있고 바깥으로는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는 후발주자 핀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도권을 쥐고 금융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기존 정통은행들이 영위하던 금융의 중개 역할을 분산하고 탈중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성장의 기결은 다시 정통금융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의 혁신을 꿈꾸는 카카오지만 결론적으로는 통장, 증권 등의 서비스를 증대시키며 오히려 정통은행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즉 탈중개화를 목표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정통적인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현대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투자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로 보일 수 있을지언정 현재 은행의 핀테크로의 체제 전환을 성공한다면 국내 은행 사업이 더 큰 성장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취업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